안녕하세요. 밑줄 그어수다의 민주, 준혜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에트엔드 라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입니다. 네, 이름부터 강렬한데요. 청년 공자 프로젝트 2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세미나 책이 이 자발적 복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친구들끼리 세미나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밑줄 그어 수다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와. 네, 이제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라보에시가 이제 18살에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제 당시 프랑스에 귀엔이라는, 지금은 그 지명이 없다고 해요. 프랑스의 서남부에 위치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전제군주가 잔혹하게 폭동을 진압하는 걸 보고 절대 권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복종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강제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위라고 보고 있는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친구는 이 책의 발제를 맡은 네, 용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쿵푸 밴드에서 남산강원에서 상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발적 복종 발제를 맡고 책을 좀 더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두 분께서 모셔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저희 에세이도 서평도 저희 맞아요. 장원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 글은 그랬죠. 네. 네, 같이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처음에 역자 서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를 번역하신 목수정 씨가 서문을 쓰셨어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이제 자발적 복종 책으로 들어오면요. 복종, 인간의 놀라운 악습, 그리고 자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독재자의 유형, 그 다음에 습관, 자발적 복종의 첫 번째 이유, 맑은 오성, 굴종의 관습을 깨부수다, 백성을 잠들게 하라, 지배의 공식, 군주와 신하들, 그 인간 이하의 삶,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한번 그럼 같이 봐볼까요? 용재는 어느 부분을 골라왔나요? 제가 좀 먼저 얘기하면 될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책을 이제 두 번째 읽게 되면서 38페이지의 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정이라고 하는 공동의 의무에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 중 하나다. 미덕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행에 감사를 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명예와 그의 미덕을 더 높이기 위해 우리의 사소한 만족이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책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발적 복종, 그러니까 스스로 복종하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중에 그 내용 중에 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복종을 처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처음 그 고리가 연결이 지어지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준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 준다거나 아니면 나의 권리를 좀 포기하더라도 저 사람의 행동을 높여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복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사실 읽고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복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지배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시작될 때는 내 권리가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 저 멋진 사람이 우리를 좀 더 위해주고 있잖아, 이런 식의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관점에서 복종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정이 뭔가 깨진 상태에서 복종이 시작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용재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정을 계속 가져가는데 그 방식이 어느 순간 좀 뒤틀려질 때 복종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책 내용 자체는 뒤에 부분에서 계속 나오지만 복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자유의 상태에서 복종으로 넘어가는 때가 있고 아예 그 자유를 모르는 채로 태어나서 복종을 계속 복종밖에 없는 채로 살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우정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첫 시장은 우리의 마음에 타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그 권력 같은 게 몰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근데 되게 애매한 지점이다. 이 사람이 어떤 미덕을 보였을 때 감사를 표하는 게 그게 너무 치우쳐져 버릴 때 특권이 부여되고 그게 지속이 되면 복종의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 되게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정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긴 아름다운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선행에 감사하고 그의 미덕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소한 만족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한다. 이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태도가 어느 순간 복종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떨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뀔 때 그게 복종이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라서 뽑아왔거든요. 타자에게 힘을 싣는 행위 자체는 나쁜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자체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겠죠? 이 책의 갑자기 결론부를 얘기하자면 이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뭔가 이게 우리가 복종 그 자체를 구별하지 못할 때 그냥 복종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사소한 만족이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만족이 줄어드는데 불만족의 상태를 지속해서 감내하려다 보니까 복종이 된 건가? 나는 이게 한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의 상황을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39쪽에 보면은 그 선정을 펼쳤던 이가 폭정을 펼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의를 갖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한 문단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지속적인 호의가 그 우리의 사소한 만족이 줄어드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사소한 거를 내려놓고 이 사람에게 호의를 표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이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의 태도도 물론 돌아볼 일이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인 호의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이걸 당연시 여기게 되는 순간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거든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56쪽에 봐도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잖아. 자연은 우리에게 서로 비슷한 신체를 나눠줬지만 정신이든 육체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누군가에게는 조금 덜 나눠줬다. 그러나 자연은 원형 경기장처럼 닫힌 세상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려 하지 않았고 숲속의 도적들처럼 빈틈없고 힘센 자들을 보내 가장 약한 자들을 해치우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어떤 이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좀 더 적게 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간의 인간애가 싹트게 했다. 그 결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는 도와줄 줄 알고 궁핍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정이란 게 나는 이 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애로부터. 근데 이게 어떤 많고 적음이 위계로 생각이 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 호의를 받으려고 불편함을 감내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분의 얘기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목종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까 준혜가 얘기해줬던 앞에 문단에 그가 갖게 된 특권을 말미암아 악행을 벌일 수도 있게 되었을 때 그 특권을 제거하는 일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 호의에 반응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그게 악의가 됐을 때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우정이라면 그렇게 돼야 돼. 우정이라던가 인간이라면 그렇게까지도 마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좋은 건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고 안 좋은 건 뭐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 태도가 복종이라고 구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주니까 이것쯤은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뭔가 근데 이 태도는 되게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아? 맞아. 약간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불의에 맞서는 듯한 그 느낌이 들 때 피곤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련이 있는 일이면 좀 더 얘기를 하게 되긴 하는데 뭐 길거리에서 누가 싸움이 났어. 근데 이게 물론 말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보통 지나간 사람도 좀 많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지나가지 않아? 대부분 지나가긴 하지. 근데 그게 그런 태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의는 받는데 그 외에 다른 불의 같은 걸 봤을 때 좀 귀찮아 이게 되면은 그 태도 자체가 그냥 우리 몸에 각인이 되는 것 같은 맞아. 느낌도 들고 그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복종이 편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게 이제 이 책의 맥락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어느 정도는 종속되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자유를 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읽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정에서 좀 풀렸던 것 같긴 해. 이게 어떻게? 언니가 읽어줬던 56쪽에도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연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가진 생각을 교류하며 우리의 일치된 의견을 함께 나누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다. 자연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연대하게 하며 우리 사회가 더 강한 결속과 매듭을 갖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성부적으로 우리가 이 서로 같이 연대하고자 하는 그걸 갖고 태어났다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우리한 관계 안에서 발현이 되면 그게 우정이라는 거잖아. 나는 그 연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연대가 되게 느슨해져 있다. 그러니까 연대 되게 옛날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지칭하는 연대는 또 다른 의미로 느슨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나의 것에 되게 익숙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운행을 막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의 맥락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지하철 좀 지연됐어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 거기서는 어떤 우정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견을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견을 하나로 모을 생각이 아니라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잖아. 뭔가 자유하고 복종이 대립되는 상으로 생각이 되고 그 밑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자유 쪽에 연대가 들어가 있고 복종 쪽에 개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화가 됐을 때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화가 됐을 때 어떤 가시적인 권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형식의 복종의 방식이 또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더 진짜 교묘한 거야, 그 방식이. 혹시 준혜는 어디를 한번 뽑아왔나요? 저는 70쪽을 하겠습니다. 펴놓은 곳을. 이거 관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관습은 매사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특히 복종의 의무를 알게 하는데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 면역력을 얻고자 평소에 독약을 조금씩 복용했던 소아시아의 대왕 미트리다테스의 습관처럼 관습은 우리가 굴종을 거부감 없이 삼키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굴종의 도구로부터 쓴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좋고 나쁜 일을 판단하고 행하는데 타고난 본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관습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르지 못한다.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제대로 가꿔지지 않고 후천적으로 받은 교육이 그 천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소멸하고 만다. 자연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들은 너무 작고 고착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억압하는 아주 작은 교육의 타격만으로도 싹트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 씨앗들은 지극히 잘 보존되지 못하면 퇴화하고 녹아버려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과일나무와 같아서 자연이 부여한 본질을 얼마간 갖고 있어 방해하지 않으면 본래 타고난 대로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과일나무에 접을 붙이냐에 따라 타고난 열매가 아니라 다른 낯선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 풀도 제각기 그들의 특성과 본성,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냉해, 시간, 토질 혹은 정원사의 손길 등이 그들이 가진 각각의 특질을 가감한다. 여기서 본 식물을 다른 곳에서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던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은 우리가 연대하게끔 이걸 천부적으로 우리는 그걸 갖고 태어났는데 이 관습으로 뭔가 그게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내 안에 뭔가 사람들과 우정을 맺고 싶어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걸 조금씩 잊게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습에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뭐든 우리가 교육받는 거에 따라서 사라질 수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단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까 그 싸우는 경우를 아까 예시를 했었는데 저걸 보고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피가 나면서 막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저걸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붙는 게 근데 내 할 일도 있고 지금 저거 끼어들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저런 건 안 말려도 되지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에 게 본성이 앞에 말려야겠다가 본성이고 뒤에 마음이 교육받은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자꾸 그 개인성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마음 자체를 배웠던 거에 의해서 계속 줄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본성 자체가 설명이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80페이지, 81페이지 같은 것들 보면은 그냥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그래서 또한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씨앗은 있으나 그게 계속 교육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라나게 되고 정원사에게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사람이 갖추게 되는 성품은 교육과 양육 방식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은 교육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 어쨌든 결국에는 길들이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길들이면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성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지금은 부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자유를 원하고 자유로운 방식을 할 수 있게 나를 길들이면 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 복종의 상태에 있으면 이게 이상하다고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근영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타자를 궁금해할 줄 아는 게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 이 어쨌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관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맞아. 나한테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에 의문을 갖고 낯설게 볼 수 있는 순간부터 뭔가 자유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 자유라는 단어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 그 하고 싶은 것도 이게 내가 생각한 거라기보다는 어디서 주입된 거인 게 맞는 것 같아.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하고 싶도록 하게 만든 거. 광고하고 있고 뭐 막 옆에서 좋다 그러고 뭐 TV에서 막 나오고 이러면 저걸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나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자본주의에 복종하고 있었던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뭐 어떻게 이 단어가 결국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정말 극한 복종의 상태였던 거잖아.